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학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4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교육부 장관은 4월부터 들어오는 1000명의 학생들은 학위 또는 대학원 과정을 반드시 마쳐야 하고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격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교육기관은 뉴질랜드 경제에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하도록 정부에 로비해왔습니다. 힙킨스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학력 취득이 가능한 사람들부터 입국에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힙킨스 장관은 또 이들 학생들은 4월부터 300명씩 단계적으로 입국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격리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입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에어 뉴질랜드의 승객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에어 뉴질랜드의 승객 수는 840만 명으로 2019년 1760만 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국경이 폐쇄된 후 국제선 승객 수는 3만 명에서 9,58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록다운 레벨 4 기간 중에는 에어 뉴질랜드의 항공기 67대가 운행을 멈추었고 지난해 말까지 15대의 보잉 777 항공기가 오클랜드, 뉴멕시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장기 보관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여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일부 해안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 씨 스퍼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씨 스퍼지는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에 토착 식물이 자라는 것을 막고 짧은 시간에 주위 전체 지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와 1차 산업부는 이 씨 스퍼지를 발견하면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 식물의 수액은 독성이 강해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눈에 들어갔을 경우 일시적인 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하더라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 소띠해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 한인회원에서는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100세를 맞는 김인명, 최인규, 김임순 어르신이 참석해 교민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김인명 어르신은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으로 뉴질랜드 이북 오도민 회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으로 피난 온 실향민과 그 자녀들이 이북 오도민의 구성원이고 2개월에 한 번씩 이북 오도민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는 거에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 자기가 매일 지난날을 조명하고 오늘을 검색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그런 습관을 붙여서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으면은 쿤 치즈는 인종차별적 주의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나온 후 호주에서 치어즈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지난 80여 년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쿤 치즈라는 이름은 오는 7월부터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쿤 치즈는 작년에 이름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캐나다의 사푸토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쿤이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적 비방으로 사용됐는데 호주의 원주민 그룹은 수십 년 동안 브랜드 변경을 위해 로비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작년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이어 브랜드를 바꾸라는 압력을 받은 여러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쿤 치즈는 1920년대에 숙성 과정으로 특허를 받은 미국의 선구적인 치즈메이커 에드워드 윌리엄 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뉴질랜드가 선택한 코비드-19 백신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자세한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95%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는 70%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호주의 전염병 교수인 마이클 아나다 라자 박사는 만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한다면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보건 전문가들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시가 시작되기도 전에 접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QR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달 전부터 그 사용자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하루 평균 QR코드를 사용한 사람이 86만 6천 명에 이르렀으나 12월에는 51만 6천 명, 그리고 1월 들어서는 46만 5천 명을 기록해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보건국의 애슐리 블룸필드 박사는 바이러스의 감염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시민들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출입자 기록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의 한 고위 보건 당국자는 비록 대부분의 시민들이 계획대로 백신 접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완전히 국경을 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빠르면 7월부터 재개될 수 있는 호주 왕복 국제선 항공사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한 머피 박사는 작년 3월 호주의 국경을 조기에 폐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신 접종을 받은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여행자에 대한 금역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의 국영항공사 퀀타스는 해외여행이 오는 7월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달 초부터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호주까지 날아온 한 비둘기는 호주의 엄격한 검역 규칙에 따라서 안락사됩니다. 이 비둘기는 지난 10월 말 미국 오레곤주에서 레이스터 중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의 2달 후 호주 멜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조라는 이름의 이 비둘기가 호주의 조류 개체수와 가금류 산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비둘기는 잡혀 안락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 한 해 동안 4만 5천 리터 이상의 기내 소독제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지난 2019년에는 3만 회 이상의 국제선이 운행됐으나 작년에는 1만 회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내 송환을 위해 우한, 뭄바이, 델리 간을 운행했고 이어서 독일, 네덜란드, 한국, 사모아 그리고 통가로부터 뉴질랜드 내 송환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내에서 4만 5천 리터 이상의 소독제를 사용했고 1,000만 개 이상의 개인 방역 물품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또 508마리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과 60마리의 보호견을 수송하기도 했습니다. 사모아 정부는 빠르면 오는 2월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도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투일라파 총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투일라파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일선 근로자들로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투일라파 총리는 태평양을 위한 코비드 액세스 이니셔티브스를 통해 사모아의 바이러스 백신 구입 비용으로 호주 정부가 $1,000만 에 가까운 기부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쿡아일랜드 총리는 다음 주 중으로 뉴질랜드 편도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쿡아일랜드인은 1월 21일부터 격리 없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게 되지만 같은 조건의 뉴질랜드 내 쿡아일랜드 방문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쿡아일랜드인들은 가족 재회가 가능하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의 쿡아일랜드인 협회의 관계자는 지난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제 격리 조치 없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호주인들을 위해서 추가로 20여 편의 항공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귀환자들은 노던 테리토리의 호워드 스프링스의 격리시설과 캔버라, 타스마니아 등지의 시설에서 머물게 됩니다. 일주일 전 호주 내각은 국제선 승객에 대한 상한선을 줄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입국 인원을 일시적으로 반으로 줄여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일부 호주 오픈 테니스 선수들은 비행 중 승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자 2주 동안 호텔 객실에 격리돼 있어야 한다는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오는 2월 8일 멜번에서 시작되는 호주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를 앞두고 수십 명의 선수가 다른 경쟁자들만큼 훈련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호주 보건 관계자들은 한 명의 선수를 포함해 최소한 9명이 감염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72명의 테니스 선수들이 멜번의 호텔에 격리돼 있는데 이들은 1200명 이상의 선수 직원, 임원을 토너먼트에 데려온 약 15개의 전세 항공편 중 3편에서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빅토리아 아자렌카, 슬로안 스티븐스, 케이 니스코리, 안젤리크 커버 그리고 영국의 헤더 왓슨과 같은 최고 선수는 격리로 인해 준비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빅토리아 주당국은 남성 1위자 선수 대표인 노박 조코비치의 일부 규제 완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기존의 주택 건립 계획이 변경되면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더니든에 추가로 2,500채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더니든 시의회는 대부분의 교외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새로운 주택 건설 계획에는 패밀리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부지 크기를 줄이는 문제를 포함해서 개발을 위한 유연성을 높이고 그린필드 부지에서 좋은 도시 디자인과 잘 관리된 인프라를 장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일부 부지에 대한 구역 변경으로 농촌구역이었던 지역에서 새로운 택지가 늘어나고 주택 밀도를 높이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